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지난해 조사보다 1년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기대 수명은 77.5세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은 특정 연도에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말하는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는 77.5세를 생존하는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선진국들의 기대 수명인 80세 이상보다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앞으로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연방국무부는 국내 비자 갱신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워싱턴 DC에 비자를 보내 갱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민 비자로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자를 갱신하려 할 경우 반드시 출국해서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인터뷰와 수속 적체가 극심해지자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들의 편의와 적체 해소를 위해 일부 해당자들에 한해 내년부터 미국 내 갱신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미국 내 H-1B 비자 소지자들은 본국으로 귀국해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우편으로 비자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상세 관련 규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기차가 전통적인 내연 기관차에 비해 2배 가까이 문제가 더 많다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전기차가 전통적인 자동차인 내연 기관차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제목의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식부터 2023년식 차량 33만여 대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전기 모터 등 20가지 잠재적 문제 영역을 다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는 평균적으로 기존 내연 기관차보다 문제가 79%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소유주들은 전기 모터와 충전, 배터리 문제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자동차 부분 수석 책임자는 오늘날 대부분의 전기차가 자동차를 처음 만드는 회사에서 제조되고 있는 만큼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기존의 엔진 동력과 전기 모터를 함께 갖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존 내연 기관차보다 문제가 26%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FRB 내에서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인사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열린 한 행사에서 월러 이사는 현 통화 정책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로 되돌리기에 적절한 수준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년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달러화 가치가 지속해 하락하면서 약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고 금값은 최근 6개월 사이 최고가로 올랐습니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야당인 공화당이 당 차원의 정치 자금 면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현재 91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 중이라고 연방선거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전국위의 신고 내역 기준으로 2015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현재 공화당이 2배 가까운 1,77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문은 공화당 입장에서 낙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공화당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효과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부 전략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치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느꼈던 것과 투표 결과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결선 투표를 전제로 했던 정부 전략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3분기 4.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줄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657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서늘한 날씨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보이겠습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42도 되겠습니다. 바닷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 44도, 밤 최저 기온 20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 59도, 밤 최저 기온 31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